연이어서 대기자님들 여러분들 바쁘게 죄송하겠으면 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선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또 이른 아침 여러분들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무소속 출마 선언문 저 김한표는 오늘 4월 25일부로 그제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합니다. 네. 사랑하는 그제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또 조선경기의 어려움으로 얼마나 고단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T.S. 엘리엇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저 김한표는 2000년 16대 총선에 정치 입문하여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무소속으로 당선, 정치 입문 12년 만에 국회의사당에 입성하였습니다. 오직 그제를 위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몸바쳐 일했습니다. 대구조선 유동성 위기 때 세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2조 9천억 자금을 가져오는데 앞장섰고,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앞장서 일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일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널려 있어 이번 거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제가 소속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고 오랜 시간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공표된 거제 지역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저 김한표를 경선에서 배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4월 21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천 경선은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시대에 착오적인 정치 보복일 뿐입니다.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 청구를 했는데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 라며 그것마저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 국회의원 서일준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각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서일준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또 묻습니다. 혹시 민주당 후보에게 시장직을 그냥 넘겨줘야 할 말 못한 사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만약 민주당 병남용 시장이 이번 시장 선거에 떨어지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 서일준 본인과 맞붙을 것 같아 부담되십니까? 아니라면 어찌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입니까? 우리 당원과 시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당협위원장인 서일준 의원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무엇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치졸한 정치적 폭거를 자행했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당규 제4장 입후보자 심사 제14조에 의하면 성범죄, 음주운전, 무면허, 병선의 등은 원천 배제 대상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 경선 대상자들을 한 번이라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협위원장으로서 서일준 의원은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 지금과 다른 거제를 만들겠다는 저 김한표의 꿈은 납득할 수 없는 공천 경선 배제로
산산조각이 난 상태에서 더 이상의 국민의힘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경선에 참여한다면 저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순응하겠다고 몇 번씩이고 천명했습니다. 이제 10년간 살던 정든 집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저에게는 시민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당의 공천장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공천장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경험을 저는 일찌감치 가지고 있습니다. 저 김만표는 아직 살아있고 뜻을 같이 해주시는 시민의 힘이 있습니다. 청와대 10년, 국회의원 8년의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10개 분야 100대 공약을 발판으로 삼고 공정과 상식을 통하여 시정을 혁신하고 우리 시민의 개개인의 삶이 따뜻해지는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 김한표는 자신 있습니다.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인 사고국가 산단 조성, 2027년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2028년 신공항 조기 착공 등과 시립 화장장 건립, 거제대공원 조성, 연초 버스터미널 이전, 공공청사 이전 등 산적한 현안들을 당선되자마자 즉시 시행 가능한 준비되고 경륜 있는 저 김한표가 우리 거제 100년 대기를 위해 여러분의 선택이 되도록 후회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과 다른 거제를 꼭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4월 25일 무소속 출마자 김한표 올림. 여기까지가 기자 회견문입니다. 10년 정든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착잡하고 가슴이 애리옵니다.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탈당계를 직접 쓰면서 참으로 그동안 내여투쟁 일선에서 당원으로서 지난날의 세월들이 중화동처럼 스칩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무소속으로 출발한 저 김한표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입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치면서 오늘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저 김한표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많은 우리 당원분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인사를 한번 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기자님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기 중간에 이제 하시는 길에 중간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이제 유혹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혹에 좀 대처하실지 그리고 끝까지 완주를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예, 좋은 질문해 주셨네요.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극복당들도 그렇고 또 우리 대 기자님 여러분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도석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이 지역 서울중 국회의원의 생각과 또 그 측근들의 생각들이 또 우리 경남도당 정말 참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수도 없는 날들을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몰고 갈까?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오늘 제가 기자회견 내용에 말씀드린 이런 생각입니다. 3분지기가 되면 무소속,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 이렇게 갈라져 버리면 가장 유리한 쪽이 어디겠습니까? 뭐 부동산 물론 결과는 깨놓고 봐야 되겠지만 이건 삼적 동작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무조건 김한표는 쳐내고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혹가면은 뭐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뇌물죄라고 했는데 이미 뇌물죄는 제가 다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부분은 우리 당에서 다 걸러가지고 제가 20대 공천할 때에 공천 아무런 주저 없이 공천을 주었습니다. 왜 그 진실을 아니까. 그 다음에 입당할 때 제가 무소속 당선되어서 가니까 우리 당에서 입당 요청을 했습니다. 김한표 의원 좀 도와달라. 제가 흔쾌히 좋습니다. 우리 시민의 뜻을 물어서 제가 입당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입당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다 심사했습니다. 입당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공직선거에 나갈 텐데 전혀 걸림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 당에서 입당을 요청하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그새 시민들께서 김한표 너 정말 그동안 고생했다. 우리가 보니까 이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리고 뇌물 액수는 없다. 내가 너무 얘기했잖아요. 뭐 뇌물이냐. 서장 재임 시절에 돈을 빌린 것이 뇌물이고 또 지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원금 그대로 돌려주는데 3개월 동안 이자 상당 이거 가지고 뇌물로 삼았는데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좋은 글씨를 세웠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이거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두 번이나 판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공천장이 없는 힘쓸 수 없는 그야말로 맨땅에서 지내온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우리 시민들께서 바보십니까? 만약에 진실로 김한표가 김한표가 뇌물 먹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뇌물 먹은 사람은 어떻게 그래? 찍어주겠습니까? 두 번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의견을 우리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번에 서일준 국회의원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예 작정하고 시장은 빼앗기도 좋다. 김한표만 쳐내자.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대로 제가 짚고 이렇게 이번에 기자회견 내용문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 자유진영에 있는 우리 많은 당원 동지들 우리 시민들이 지난 5년간 이 정부의 뼈아프게 우리가 당했던 여러 가지 고통 이거 하루빨리 벗어나자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어른께서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것은 지금 10살, 20살 젊은 청년들에게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최대의 화두가 돼서 이 가치를 벗어날 지금 견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 직원 거리에 있는 우리 서일준 의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째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라고는 이 거대한 정말로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사실 이것 때문에 당선되신 거 아닙니까? 이 화두 때문에. 그런데 가장 앞장서서
지켜내드리고 보호해드릴 이런 가치 개념을 가장 지형들이 있는 우리 세팅 편이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이런 사태가 뭐 어디서도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 그제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저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경선하고 또 그 경선에 복종하고 순응해서 아름다운 원팀이 돼가지고 길 잃은 민주당 시정 그 부분을 우리가 혁신적으로 우리가 다시 고쳐내고 또 우리 시정도 책임져도 우리가 시정 찾아와서 정말 지금과 다른 거제 우리 아이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함께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거제 시장제는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김한표가 국회의원 두 분 한 사람이 몸을 낮추어서 이 거제 와서 시장으로 나오려고 하느냐. 이 모든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 원장이 대학병원 원장을 지낸 사람이 저 시골에 있는 자기 보건소에 소장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사람이 명예가 그리워서 저 자기 고향 산청에 시골 보건소장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뭐가 탐이 나서 그 화려했던 시절을 다 정리하고 저 시골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냐거든요. 저 김한표 같은 심정입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나도 정말 바깥에서 모든 경험한 것 대통령을 모시고 세계를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 청와대 생활 10년 국회의원 생활 8년 네, 경험을 살려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 우리 또 캠프 진영에서 예, 사인이 많네요. 기사 조영입니다. 우선 아까 이제 출마 상황을 발표하시면서 이번 국민의힘 공천이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그렇고 시대 사고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 좀 정치 보복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공관이 이제 재심 청구하셨을 때 당협위원장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기각됐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본인은 어떻게 좀 이걸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뭐 정치 보복이란 뭐 정치적으로 갈봐야 될 사람 뭐 갚는 게 정치 보복 아니에요? 그러면 김한표가 정치인이고 또 당사자들도 정치인인데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가 정치 보복 아닐까요? 저는 그런 뜻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정치 재심 청구란 부분은 이런 경남도당의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에 제가 중앙당에다가 이신청 다시 말씀드리면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왜 김한표만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되느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천 경선 대상자 발표 대상자를 면면히 보니까 우리 당원 당규에 이건 지극히 위배된다. 그런 사람들은 포함시키고 왜 김한표를 내보는지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빨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저도 보시면 이제 중앙공관위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기각을 시킨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발표를 드립니다. 좀 해석의 차이가 있겠는데 이게 거제 당협위원장인지 전남도당 당협위원장인지 확실하게 아니고 그제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그 앞에 뭐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거제시 당협위원장을 말씀을 한 거죠.
경남도당에는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직책이 있지 경남도당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각 시군별로 선거별로 당협위원장. 좀 바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공천 관련해서 하나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예.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무소속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지난 그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네. 배제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리고 이번 21대. 21대 때 배제가 됐고 이번 시장 선거에서 컷오프가 되셨는데 예. 이 기자회견문 중에 보면 그 공천 배제 대상에 뭐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콕 집어서 나만 배제됐다는 그런 표현을 드리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같이 배제가 됐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그랬다는 그런 오해를 당연히 그건 뭐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은 넌 누구를 뭐 어느 후보가 여기까지 얘가 말씀은 누구를 보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실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잣대를 놓고 뭐 이게 심사를 하면은 다 받아들이죠. 근데 다른 단계에 보면 그런 건 다 그런 게 공천 원천 배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다 그래 올려놓고 왜 저만 이렇게 예, 너무 기분 나빠 의존하지 마시고. 아,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뭐 다른 곳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본인도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분들도 어떤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14조의 원. 저는 이분은 정치 보복은 그분들을 지칭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정치 보복합니까? 저와 같은 처지에 경선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아니 비교하자면 이런 분들도 배제 대상이고 일단은 어쨌든 정치복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뇌물에 대한 혐의가 있었으니까 실제로 있었으니까. 아 이제 그분은 네. 같이 다뤄주면은 같이 다음 단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뤄줬으면 그 다음에 그 정도로 하고 하나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것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그 중앙에서 정치를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어제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원로이시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한세를 가자구도이면 다시 민주당에 내줄 거라는 그런 격한 표현도 하셨는데 본인이 꼭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는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당연하게 많은 준비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번 이 불공정 경선을 통해서 결국 김한표 너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제가 제 판단 지금까지 어떤 후보들보다도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시민들께서 김한표 너 한번 나와서 봉사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1등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저 김한표가 봉사를 다시 하겠다 어떤 경우든 그렇게 결심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많은 유혹과 끝까지 완주하시다는 부분 제가 좀 놓쳤습니다. 많이 말씀 안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제가 앞으로 잘 갈 것이고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정치 일정을 그렇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 선언하고 남은 거 아닙니다. 뭐 유혹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을 멈추고 그러지는 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정선 얘기에서 말씀하셨는데 20대 때는 이 공천하고 하는 이런 기준적 이 부분이 우리 도하고 그 다음에 중앙공천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막장 공천이라는 표현을 우리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그렇게 용어를 썼는데
20대는 아주 19대 때는 제가 무소속 당선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입당을 우리 입당 심사를 거쳐서 우리 당에서 입당 심사를 했고, 거기 보면은 입당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국회의원, 그때 저한테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이 그때는 공천 주고 지금은 공천 안 주고 이런 공모절 잣대 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그 규정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공천 원천 배제 대상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는 그걸 차등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런 뭐 말할 자격도 없죠. 그렇습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해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어느 누구를 빼라, 뭐 다 알아. 그런 말씀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됐습니다. 탈당계를 제출하셨나요? 했습니까? 예, 탈당 개헌을 그럼 혹시 당선이 되신다면 끝까지 가셔서 그 이후에 또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한 가지 그 인터넷을 기자입니다. 네.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2018년도 부지시장 선거할 적에 설준위원을 다른 경쟁자 입당을 요구하는데도 입당시키지 않고 설준위원을 공천을 줘서 부지시장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여러 즉시 상을 보면 그다란 마음적으로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즉시적 배신감에는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제 해난이 거제 시민의 삶이라든지 거제 발전이 그 변강용 시장하고 실준 국회의원 간의 관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민이 이용당하고 있고 거제 발전이 좀 표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실준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전혀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시장하고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좀 국회의원은 뭐 큰 대대적인 관계로서 시장하고 얼마든지 만남을 가지고 거제 해난을 논의할 수 있는데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저는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거제시 발전과 거제 시민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께서 그다음에 어떻게 뭐 시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한번 좀.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년 이 정치 바닥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 시장 캐릭터와 국회의원 캐릭터 간의 그런 부분 차이지, 여러분 우리 시장이 뭐 우리들 다른 데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당이 서로 다르더라도 지역 현안을 위해서 국회의원과 시장이 협조하고 더 우리 시민들한테 잘하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잘하나 오히려 선의의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늘상 뭐 우리가 치킨 게임처럼 뭐 내가 하는 건 네가 배제고 네가 하는 건 내가 배제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치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외연 확대를 위해서, 예를 들면 당신은 예를 들면 이 지역에 민주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으니까, 역량이 있으니까 열심히 뛰고, 나는 또 국민의힘 쪽에 있는 채널을 이용해서 열심히 뛰고, 우리 서로 그렇게 해서 파일을 키우자. 그럼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안 좋겠나. 꼭 한쪽에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로 그런 시민을 애민 정신이라든지 시민을 생각하고 우리 그대 발전을 위한다면은 그렇게 방향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시의 해난 문제를 놓고 국회하고 협조를 단단히 하고 중앙정부하고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뭐 내가 저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르다고 당이 다르다고 거기서 너는 안 가고 저 다른 내 소속된 당만 찾아와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협조를 구한, 이건 굉장히 속 좁은 생각 아닙니까?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면은 내가 당선될 때 입었던 옷은 잠시 벗어두고 정말 시민의 옷을 입고 같이 우리 합작, 그리고 다음에 4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또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그때 평가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야지. 당이 다르다고 처음부터 치킨 김 나는 뭐 얘는 안 돼, 뭐 배제하고
그 다음에 예산 하나 따더라도 이건 내가 한 거지 네가 한 것도 아니다. 서로 그냥 공다툼이나고 그래 되겠습니까? 이건 시장의 캐릭터 문제랍니다. 시장이 갖고 있는 자세 문제라고 생각하지 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뭐 그렇게 이 생각은 사실은 많이 안 하는 습니다. 왜 저는 여야를 아울러서 지난 8년 동안 국회에서 정말 그렇게 다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 경우에는 여야를 떠나서 더더군다나 서익준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면 국회를 존중해주고 제가 당선되면 같은 당인데 개인적인 뭐 그건 서운함이나 소원함 이런 게 그건 다음에 묻어두고 그건 정치를 떠났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안 문제를 하고 이거 서로 지혜를 얻으면 제가 갖고 있는 맨파워를 그동안 경험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얼마든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뛰고 또 주제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마음은 돈이 보이는데 일단 이쪽에서도 하여튼 결정자가 생기면 뭐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까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탈당과 무소속 출마입니다. 어떤 무소속 출마 연대 같은 것도 지금 어느 정도 뭐 베이스로 깔리고 있습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정치에 오면서 어디 파랑 이거 지워서 하는 거 별로 안 줍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실사구시에 어떤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치만 잘 잡으면 그게 고양이의 뭐 본질적인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책무를 할까요? 아니면 뭐 본성이라 할까요?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한다면은 저는 뭐 그게 이념을 뛰어넘고 사상을 뛰어넘어서 같이 협조할 일을 같이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소속이라서 뭐 우리끼리 합치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해서 안 합치고 뭐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외롭고 권력 때문에 부당하게 뭐 그런 저와 같은 이런 경우를 이제 당하고 공천에 배제되거나 그런 사람 아니면 뭐 처음부터 또 뭐 아예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있으면 같이 위로해드리고 좋은 뜻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그제를 위해서 손잡고 일할 수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같이 연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전에 또 며칠 사이에 신청하시고 오늘까지도 서의원하고 통화를 한번 직접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시그널을 보냈거나 뭐 온 게 없습니다. 전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년 만에 다시 또 콜몸으로 전판에 나서는데 각오 한마디 하시고 뭐 자꾸 있으면 마음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기회가 더 많으실 겁니다. 꼭 말을 하면 뭐 참 섞으면 참 좋지만 그럴 상황이나 환경이 안 되면 굳이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말을 하고 주고받고 아직 그런 기회는 없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인수위 때문에 굉장히 바쁘지 않겠느냐 대통령 당선 지원을 위해서 그럴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접적으로요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가 서로 또 오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뭐 제가 기자회견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평소에 뭐 던지는 얘기를 통해서 제 어떤 마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감 소위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정직한 정치, 바른 정치를 통해서 정치가 혐오스러워지지 않아야 되는데
배신의 칼날이 날아다니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옛날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정치인은 사유고 행정은 삼류고 기업은 일이고 인류는 국민이라고 말씀을 하신 감 깊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좋은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정치인 불신하지 않고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저 김한표는 지금까지 그렇기 위해서 의리를 지켰고 정치적 배신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제하게 남아져 있는 정치적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서 시민과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참 열정적으로 살았던 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